안녕하세요. 푸르메리의 김보경입니다. 드디어 9월입니다. 그것도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긴팔을 입고 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음에도 어쩌면 긴팔이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은 들뜬 마음에서 차분해질 수 있는 그런 9월과 10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강은교 시인의 산문집을 가져왔습니다. 잠들면서 참으로 잠들지 못하면서 1993년 한영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소개할 때 그 릴케의 말테의 수기에다가 비교하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란 누구인가, 어떻게 하면 나를 찾을 수 있고 내가 너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과연 얼만큼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10월인데 10월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의 끝 2월도 다 가던 무렵 나는 거울의 아주 강한 갈증 같은 것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갈증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또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생각하고 난 후에 이어온 갈증. 나는 나를, 우리를 들여다보고 싶어졌던 것이라고나 할는지요. 이 갈증의 시초는 바로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서 모를 뿐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이제 이만큼 늙었으니 늙음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가령 버스를 탔을 때 혹은 지하철을 탔을 때 문득 백미러라든가 맞은편 창에 비춰오는 내가 아닌 나의 모습에 부딪힐 때의 이질감과 당혹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참 무참한 노릇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다고 생각한 한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생각에 부딪힐 때의 그 무참함을 지난 황당함. 그런데 나에겐 도대체 거울다운 거울이 없었습니다. 하나 있다는 것이 어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끼워준 좀 꺼덕거리는 조그만 탁상용 거울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테리어를 하는 분이 벽 한 면을 전부 거울로 장식하면 집이 넓어 보일 거라고 충고하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 때문에 실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순간에 그것이야말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최대의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하였습니다. 이규보 옛글에는 거울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거사가 흐린 구리 거울을 매일 열심히 닦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울이란 원래 사물을 비춰보는 것인데 거사께서는 거울을 보실 생각은 도대체 않으십니까? 거사는 그저 웃기만 하면서 흐린 거울을 닦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군가 이 거울을 깨끗이 닦아놓은 다음에 비춰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나는 우선 깨끗이 닦아놓아야지요. 그러고 보니 나는 그동안 거울을 전혀 닦을 생각을 하지 않았군요. 그래서 당신을 모를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나 스스로 전혀 모르는군요. 뿐 아니라 나는 당신을 아주 잘 안다고까지 생각했었군요. 말하자면 당신의 얼굴이라든가 옷차림의 습관에 대해서, 밥을 먹는 버릇에 대해서, 또는 걸음걸이의 특징이라든가 좋아하는 반찬이라든가 바둑에 관한 텔레비전 화면이 나오면 나는 다른 채널은 다 포기해야 한다든가 하는 아주 사소한 무수한 생활의 버릇들, 그런 것들에 익숙해 있으므로
별 의심도 없이 당신을 아주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어느 날의 골목길에 대해서는 나는 도저히 그 골목길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의 갈피에 대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규보식으로 말하자면 전혀 닿지도 않은, 그래서 일상의 무수한 그림자들만이 얼른 비춰질 뿐인 그 거울로 말입니다. 다른 우리에게 늘 똑같은 한쪽밖에는 보이는 법이 없다고 한다. 흔히들 짐작하는 것보다는 수가 많은 어떤 사람들의 삶 또한 그러하다. 우리는 그들 삶에 가려진 쪽에 대해서는 다만 추리적으로밖에 알지 못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쪽이다. 장그르니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고 온 한 친구의 경험담입니다. 상당히 친했던 서양인 친구가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한참 서로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그녀의 파란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 눈은 그저 파란 유리알로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녀는 절망적인 기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절벽에 마주선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절벽을 향하여 짓거리는 자기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수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절벽입니다. 당신의 옆 얼굴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모두 절벽을 향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정한 소통이란 불가능한 채 메아리만을 거두어들여 메아리의 주고받은 만을 실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다 나는 정작 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으니 나에 대해서도 실은 내가 쳐놓은 환상의 나만을 알고 있으니 그래서 그 환상의 사슬로서 세상을 재어보며 자기의 문고리를 달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요? 주민등록증의 번호가 제시하는 나와 진정한 나가 일치되지 않을 거라는 사실만은 분명한 나. 무엇인가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나. 그 채워진 것들로 늘 왜곡되고 있는 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찾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무겁게 들고 무엇인가에 힘들게 매달려 있는 나가 아니면서 나인 나를.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를 찾아서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모름에 대해서 모름의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대의 속이 텅 빌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내려놓을 때 그 맑아진 거울에는 당신과 내가 비치리라는 것을. 아, 달려가는 길들아, 헤매는 꽃망울들아, 정처 없는 눈썹들아, 나를 나에게 내려다오. 우리를 우리에게 내려다오. 네, 30년 전에 쓰여진 글이긴 하지만 내가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깊이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어서 더 어쩌면 그 깊이를 달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빨간 우체통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인은 박수호 시인의 목련 비에 젖다라는 시집입니다. 우리 박수호 시인은 전 부천 시인협회 회장이셨고, 그 다음에 어제인가 그제께 부천 유네스코 그 신앙송 대회에서 이 시를 대상으로 낭송하신 분이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만큼 시에 깊이가 있으시고 약간 명상시에 가깝다고 할까요? 늘 이분의 시를 접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놓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오던 길을 되짚어서 다시 가고 싶어하게 하는 그런 깊이가 있는 시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을 뵐 때마다 늘 따뜻하고 너그러운 인상이 너무 좋은 그런 시인이시고요. 부천에서
자주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많은 시 중에 오늘 그냥이라는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박수호. 너 왜 여기 있느냐? 누군가 물어올 때 답할 말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다. 무엇을 가지러 온 것도 아니고 놀러 온 것은 더욱 아니다. 그렇다고 여기 눌러 지내고 싶어서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난 봄 꽃 피고 지는 풍경은 놀라웠지만 딱히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가버린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는 사랑처럼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싶어서라고 말하기는 망설여질 때 약간 더듬거리면서 그냥이에요. 우리가 어딘가에 왔는데 어딘가에 갔는데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왜 여기에 내가 머무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끔씩 물어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시인도, 박수호 선생님도 그냥이라는 시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은교 시인의 산문집 잠들면서, 참으로 잠들지 못하면서와 박수호 시인의 그냥이라는 시는 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연관성을 가지고 10월을 맞는 그 이 시점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2, 3일이면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긴 명절 연휴 동안에 분주하면서도 많은 가족들 속에서 내가 여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차게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념하시고요. 10월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